자, 3, 4월 심화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오늘은 이제 교육과정부터 시작하는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OT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여러분 모두 올해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축원합니다. God bless you.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OT는 이제 공부 방향, 공부 방법, 이제 강의 특징, 강의 계획, 자료 안내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이제 공부 방향 안내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좋아하는 시 한번 보도록 하죠. 1, 2월에는 헤르만 헤세의 그 데미안 작품을 이제 시작으로 문을 열었고 오늘은 이제 시를 한 수 보도록 하죠. 로버트 프로스트, 미국의 20세기 굉장히 유명한 그 20세기 미국이 낳은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볼 수 있죠.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원래 이제 어렸을 때 자랐던 그 농장에 들어가서 농사일도 좀 지으면서 시인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또 하버드 대학의 시학 교수로 또 재직하고 그랬던 사람이고,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에 참여해서 시를 낭송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퓰리처 상을 4번씩이나 수상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로버트 프로스트, 아마 이제 영미 시를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텐데요. 관심 없는 분들은 관심 없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숲이 누구의 숲인지 나는 알 것도 같다. 그의 집은 마을에 있지만 그는 내가 여기에 멈춰 서서 눈 덮여가는 숲을 보고 있음을 알지 못하리라. 내 작은 말은 이상하게 생각하리라. 근처에 농가라고는 하나 없는데 1년 중 가장 어두운 밤에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내가 멈춰 선 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 겨울에 그 눈 덮인 겨울의 전경이 이제 너무 아름다우니까 잠시 이제 감상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말은 그 인간의 그 미적인 그런 인간의 그 자연의 어떤 미를 이제 말은 알 수가 없겠죠, 그죠?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은 방울을 흔들어 댄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고 묻기를 하듯 그 외에 들리는 소리라고는 부드러운 바람과 쓸리는 눈송이 소리뿐. 이거는 이제 상당히 굉장히 고요하고 굉장히 적막함을 이제 의미하고 있죠, 그죠? 아무도 없고 그야말로 들리는 소리는 바람 소리하고 눈송이 소리뿐. 그러니까 굉장히 적막하고 고요한 그 겨울의 이제 그 전경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숲은 이제 여기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다. 그러나 난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이거 영어로는 이제 마일즈라고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제 먼 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난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영어로 직접 이제 영어로 된 시를 보면 이제 D로 끝나면서 이제 그 음률이 나타나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음악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숲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겨울 눈 덮인 겨울 숲의 절경을 감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삶의 책임도 잊지 않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이 시가 좋은 시인 이유는 단순히 어떤 자연의 그런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어떤 그 감상과 더불어서 삶의 의미를 삶과 연관지어서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삶의 의미를 해명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이 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훌륭한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이제 젊음으로써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삶의 어떤 그 숲의 아름다움을 좀 감상하고도 싶고, 한편으로는 이제 가야 할 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속이고, 이 약속은 개인의 약속이 될 수 있고, 개인의 삶의 책임이 될 수 있고, 또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어떤 삶의 책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교사가 되는 게 여러분 개인의 어떤 삶의 책임인 것이고, 동시에
이제 학교 현장에 나가면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지식과 경험들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국가에 헌신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담당해야 될 것이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측면과 이제 사회적 측면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어떤 삶에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젊음으로서 쭉 아까 이제 꽃구경도 하고 싶겠지만 또 그런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싶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의 약속이고 또 내에게 부여된 어떤 책임, 삶의 책임이고 나아가서 사회적 책임, 개인적 책임이자 사회적 책임,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 4월은 이론 이제 심화반인데 이론은 이제 이걸로 끝납니다. 1, 2월, 3, 4월로 끝나는데 이론 정리 잘 해서 또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완수하고 그래서 좀 더 이제 공부를 좀 더 이제 5월부터 좀 더 잘 다져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합격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삶의 책임 아닐까 생각해보고 좀 놀고 싶어도 약속이 있고 가야 할 먼 길이 있으니까 가도록 하죠. 갑시다. 자, 공부 방향 안내 좀 드리도록 하죠. 공부 방향입니다. 기존에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 내일 그 자료 수업 자료에 이제 기출 자료가 나갈 겁니다. 기출 자료를 이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이 관점을 직접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직접 추론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뭐 어떤 관점에서 소수로 하시오 이게 아니라 그 관점을 명칭을 제시하지 않고 지문을 통해서 어떤 관점인지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사례 적용. 개념에 대한 이해와 활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 사례 적용, 개념을 이제 활용하고 개념을 어떤 그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픈형이 이제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면 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거의 뭐 오픈형이라 할 정도로 오픈형 문제가 대거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처럼 그냥 액면적으로 지식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으로는 좀 문제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을 자꾸 활용하려고 할 때 이 오픈형의 대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형의 대비를까지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게 좀 많아졌다고 볼 수 있고 생각할 거리가 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형의 대비까지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오픈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대학 교과서에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기억해서 서술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서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런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픈형이라 해서 뭐 별게 아니에요. 다 개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제 오픈형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 2월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부분이고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오픈형을 출제를 해서 대비해 왔던 그런 부분인데 단순히 막 기억하고 암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뭔가 방향을 잡고 그 공부 방향을 잡고 거기에 맞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공부 방향의 첫 번째 부분은 개념을 정교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서술 방법을 조금 이해하고 나면 오픈형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연습하게 되면. 자, 대비 방법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출제 경향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1, 2월에 이제 제가 했던 얘기들입니다.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고 조금씩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런 경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 개념을 정교하게 일단 첫 번째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그 이해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오픈형도 여기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픈형에서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을 정교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암기 들어간다. 개념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이해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이해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암기 들어가야 되지. 맹목적으로 암기하면 이 그 오픈형 문제라든지 사례 적용 문제 잘 적응이 안 돼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제일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개념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걸 노력하자.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해 보면 이게 한 50% 정도 차지한다 보시면 됩니다. 1번이.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이제 갈고 닦는 거죠. 개념을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걸 힘을 키우는 겁니다. 이건 사례 연습을 통해서 키울 수 있겠죠. 직접 사례를 보고 적용해보고 해결해보면서 내가 좀 부족한 이해 부분이 없는지 이건 이제 다시 이제 가다듬으면서 적용력,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정교화하면서 이제 적용력을 높여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사례 연습 오픈형 때문에 이제 1, 2월에도 했지만 3, 4월에도 오픈형 사례 연습을 해요. 물론 5, 6월에도 하고 계속 합니다. 1, 2월과 3, 4월은 문제가 조금 달라요. 물론 일부는 중복이 되겠지만 조금 다른 문제로 오픈형 사례 연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픈형 연습을 해 나가야 되겠죠. 사례 연습과 오픈형 연습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열린 답안입니다. 오픈형은. 열린 답안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쓰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쓴다고 해서 이제 득점을 하는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오픈형은 오픈형에 맞게 이제 답안을 작성해 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첫 번째가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는지 제시문을 읽어본다면 제시문의 취지가 뭔지 이걸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개념, 이와 관련되는 그 논점과 관련되는 개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일단 개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제 문제가 출제되면 채점 기준이 있잖아요. 채점해야 되니까 채점 기준을 만들어야 돼. 그 채점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개념의 의미 범주예요. 의미 범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념의 의미 범주 안에서 논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개념의 의미 범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답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벗어나 버리면 틀린 답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오픈형에서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 어떤 개념과 관련되는 것인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개념을 정교하게 이해했던 개념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거예요. 개념을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그 개념의 의미 범주, 그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의미 범주 안에서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사고를 확장시켜서 요거를 다시 가다듬어서 정교하게 서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그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강조를 했었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 만점 받으신 학생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도 이제 처음에는 좀 당황했는데 오픈형이니까 개념을 먼저 끄집어내고 모의고사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생각을 넓혀가면서 잘 다듬어서 서술했더니 맞게 해줬더라라고 얘기하죠. 맞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채점 기준표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개념의 의미 범주 안에 있으면 채점 기준표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 생각을 넓혀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추상 지역에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의고사 볼 때 훨씬 직접적으로 아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쓰는지 답안도 제시해 주면서 이렇게 안내를 할 텐데, 어쨌든 이런 연습까지도 필요하다. 일단 제 출발점은 뭡니까? 개념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우선적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암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요거를 이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사례에 적용하고 오픈형 연습하는 것은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3, 4월은 1번이 중요하다. 2번, 3번도 물론 이제 우리가 오픈형 사례 연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보겠지만, 그거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 이제 7, 8을 90일을 모의고사 보면 저게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정교화해 나가게 되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3, 4월은 개념을 정교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자. 여기 좀 초점을 맞추시고 나머지를 부차적으로 이제 맛보기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픈형 사례 연습 문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기술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험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예, 블룸에 따르면 이제 지식 2에 분석 종합 평가죠. 지식 2에 적용 분석 종합 평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지식이라고 하는 단순 암기예요. 개념의 단순 암기. 그 다음에 2에는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그 파악하는 의미를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일반적으로 모든 그 시험 공부에 일반적으로 요 세 가지는 다 적용이 돼요. 암기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적용하고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작년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 작년 같은 교수 방법론에서는 이제 단순 지식만 물어봤어요. 이 딕과 캐리 모형에서.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적용하고 있는지. 요런 능력은 머리 능력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뭐 머리가 좋다, 나쁘다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에요. 요런 거는 얼마든지 늘 수 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나머지도.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논술로 본다면 분석은 재시문 분석하는 거예요. 재시문 분석도 자꾸 연습해야만 늘어요. 그냥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종합은 어떻게 보면 답안지 작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 내용을 잘 분석은 여러 사실들을 쪼개죠. 분해해서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고 종합은 분해한 것을 다시 모아서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엮어내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갖춰서 하나 의미 있게 논술물을 작성하는 거죠. 종합, 그다음 평가는 가치 판단인데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도 있는데 거의 안 나와요, 거의. 대체로 보면 이제 종합까지 이제 거친다고 볼 수 있겠죠. 종합은 이제 서본글 갖춰서 논술물 작성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은 못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모의고사 반 들어가면 다 하게 돼 있어 그냥. 쉬워요, 쉽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이제 단문 정도로 이제 서술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요거 분석은 재시문 분석인데 재시문 분석을 잘 하셔야 돼. 이거는 모의고사 볼 때까지 계속 재시문 분석하는 거를 연습해 주셔야 돼. 재시문을 잘 분석해야지 출제자의 의도, 재시문의 취지를 잘 파악할 수 있고 이게 잘 파악이 돼야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든지 의미를 찾든지 뭐 어떤 문제 적용하든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일단 논술에서는 분석력을 요구한다. 분석력. 종합력도 종합력이지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분석력.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교육학 논술에서 요구되고 있는 전공도 마찬가지겠죠. 요구되고 있는 것은 네 가지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가장 본질적인 거고 지식, 암기하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적용할 수 있느냐, 분석할 수 있는가. 요런 네 가지 능력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과 크게 관계없어요. 얼마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느는 부분이고 재시문 분석을 잘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정교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례 연습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재시문 분석을 잠깐 보시면 자, 오픈형 연습 보십시다. 1, 2월을 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보면 김 교사가 가진 교육과정의 개념적 의미이다. 김 교사 언급한 교육에 대한 자신의 기존 관점의 장단점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기존 관점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각각 하나씩 서술하라라고 돼 있잖아. 하나씩. 근데 기존 관점이 없잖아, 지금. 관점을 안 주고 있으니까 관점을 추론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고 있는데,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안 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관점. 마찬가지죠.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관점에 대해서 역시 말이 없어요. 그죠? 어떤 관점인지 알 수가 없죠. 제시문을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에 적합한 운영 방안 두 가지 제시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한번 보시면 나는 교육과정을 주로 수업에 따라야 할 혹은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학과 코스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바뀌죠? 역접입니다. 그러나 최근 내가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이 있고 기존의 관점은 여기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관점이죠. 관점은 교육과정 의미를 과정에 초점을 둔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정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이죠. 그죠? 교육과정을 어떻게 보느냐? 관점이니까 어떻게 보고 있느냐? 과정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더라. 그 과정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시 그럼 기존의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 반대 뒤집으면 되는 거야. 뒤집는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사고를 계속 해줘야 돼요. 과정을 뒤집으면 뭐야? 결과의 결과. 그러니까 기존의 관점은 어떤가요? 결과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고 현재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관점은 과정에 초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간단한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세요. 하시면 사고가 나와요. 많은 부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잘 몰라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라틴어 어원이 쿠레레 의미를 복원하는 데 관심이 있죠. 쿠레레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죠? 쿠레레가 이제 이 과정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예시를 해주고 있죠. 예시. 과정을 초점 교육과정 그 대표적인 예가 쿠레레를 복귀하는 것. 쿠레레 의미를 복원하는 것. 쿠레레 하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파이너가 떠올려요. 파이너의 쿠레레와 관련된 논의가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관점으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생각해보자. 운영 방안, 자,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오픈형이에요. 전부 다 교과서에 없어요. 대학 교과서에 없는 내용. 이거 1번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오픈형이거든요. 그러면 이 개념 범주 안에서 서로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요. 또 운영 방안도 이게 쿠레레가 이제 힌트인 거죠. 쿠레레 힌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쿠레레와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오픈형. 이런 게 오픈형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개념 범주를 잘 생각해서 그 개념 범주 안에서 논의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김교사 비평. 애플의 관점 이미 나왔잖아요. 여기는 그죠? 애플의 관점 이미 주어져 있죠. 얘는 안 주어졌잖아요. 그죠? 얘는 주어지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주어지면 요 관점에서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애플의 관점에서 온라인 수업에 가져올 문제점 두 가지. 요건 크게 어렵진 않죠. 애플의 관점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이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두 가지 제시하죠. 바람직한 방향. 요거는 오픈형이면서 요게 제한점이 걸렸어요. 누구의 관점? 애플의 관점이라는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애플의 관점. 애플의 관점에서만 문제점 찾고 애플의 관점에서 운영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의 관점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게 오픈형이 하더라도 애플의 관점에 벗어나 버리면 틀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서 논의해야 돼요. 범주 안에서. 여기서도 쿠레레의 범주 안에서 과정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의 범주 안에서 운영 방안을 찾아야지 이 범주 의미를 벗어나 버리면 틀린다. 아무리 좋은 답안이라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형은 그 개념을 다시 끄집어내고 쿠레레가 뭔지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애플의 관점이 뭔지 이거 끄집어내고 그 범주 안에서 사고를 확장시켜서 논의해 줘야지 이걸 벗어나 버리면 안 된다. 틀린다. 점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다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죠. 지금 이제 간단하게 OT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게 답안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답안이 안 될 수 있는 것인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공부 계획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공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어떻게 공부를 이제 계획할 것인가?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자, 일단은 강의 들은 다음에 곧장 배운 내용을 상기하면서 속도 개서 복습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3시간 정도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1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한 10분 정도 복습. 또 다음 2교시 끝나고 10분 정도 복습. 3교시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앉아서 10분 정도 복습하고 집에 가기. 영 시간이 없으면 책 들고 가면서 집에 가면서 복습하기. 책 들고 집에 가면서 그 시간 끝날 때마다 반드시 쉬는 시간에 반드시 복습해 주셔야 돼요. 전공 여러분 강의 들을 때 보면 전공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하루 온종일 수업하는 전공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쉴 때 그냥 쉬지 마시고 한 10분, 15분 정도 쉬잖아요. 우리 15분 쉴 겁니다. 5분 쉬고 10분은 복습하는 겁니다. 그냥 10분 동안. 10분 안에 복습이 되느냐? 복습이 돼요. 복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 이때 하는 복습은 전체 내용을 다 훑어보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 중심으로 해서만 간단하게 훑어보는 거예요. 수업을 내가 좀 전에 들었잖아요. 들었고 머릿속에 어느 정도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금방금방 읽으면서 훑어보면 금방금방 복습이 돼요. 금방금방. 요거 복습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끝날 때마다 쉬는 시간마다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교시 끝나고 복습, 2교시, 3교시 끝난 다음에 복습했죠? 그 다음에 전체 다시 1, 2, 3교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요건 집에 돌아갔어. 아니면 장소로 이동해서 빠르게 다시 한번 복습. 이렇게 해서 복습 2번 끝납니다. 2번. 물론 이제 예습하고 그 강의 들어오면 훨씬 좋겠죠. 근데 양이 많기 때문에 예습까지는 못 합니다. 예습하고 싶으면 그냥 굵직굵직 목차 중심을 간단하게 훑어보고 들어오시고요. 예, 복습에 좀 초점을 두고 복습을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그 월별로 계획, 그 주별로 계획을 한번 보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했다라고 볼 때, 일요일은 이제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편의상 세 등분 할게요.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세 등분. 물론 뭐 저녁도 오후지만 이렇게 세 등분 한다면 자, 월요일 날 강의가 있죠. 화요일 날 강의가 있습니다. 교육학 강의. 요 계획은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은요. 요 날짜 바꾸면 돼요. 월요일을 화요일로 바꿔주고 그죠? 화수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냥. 왜냐면 월요일 강의가 화요일로 올라가니까 인강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날짜만 바꿔주면 돼요. 자, 월요일 보십시다. 월요일 강의 할 때 1교시 끝나고 복습, 2교시 끝나고 복습, 3교시 끝나고 복습, 집에 돌아가자마자 집에 돌아가면 이제 식사하고 그럼 한 3시 3시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1시 반에서 2시쯤에 마칠 겁니다. 1시 반에서 2시 정도 마시니까 뭐 식사 1시간 하고 그럼 한 3시 정도 되겠죠? 3시부터 3시 30분까지 복습. 요건 뭐죠? 전체 복습. 오늘 배운 거 다. 월요일날 배운 거 월요일 전체 복습. 화요일날 배운 거 화요일 전체 복습. 30분이면 돼요. 왜냐하면 10분씩 다 우리가 복습했기 때문에 쭉 훑어보내서 30분도 사실 많아요. 많습니다. 20분이면 될 거예요. 시간이 안 나면 밥 먹으면서 먼저 복습하세요. 밥 먹으면서 쭉 읽어보면서 복습하면 돼요. 벌써 복습 2번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교화입니다. 정교하게 다시 한번 이제 정교하게 보자 이거죠. 교재 내용을 쭉 정독하면서 보는데 요거는 이제 3시 반부터 한다 그러면 3시 반부터 요 시간은 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만들면 될 거예요. 6시 반까지 3시간 정도 복습합니다. 월요일 내용 3시간 정도 이제 정교하게. 그러니까 정교화 할 때는 공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일단 주가 돼요. 걔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요. 생각하면서. 정독은요.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개념을 적용한다면 가상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는지 가상적인 사례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사례에 내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런 상황이면 이 문제를 여기다 적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항상 가상적인 사례를 생각하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교하게 다져야 돼요. 그냥 개념을 읽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요. 이해한 그 개념을 어떤 사례가 나오더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보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지금은 좀 느리고 힘들더라도 나중에 엄청나게 효과가 커집니다. 커져요. 실제 시험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재수 이상인 선생님들, 우리 3, 4월이니까 재수 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3, 4월 재수 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다 아는 거예요. 읽어보면 다 알아요. 아니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알지. 근데 확실하게 아는가? 가상적인 어떤 사례를 주고 해결해보라고 하면 해결 못하는 경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가상적 상황을 만들어 보고 요 개념을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 또
또 이 개념과 관련된 사례는 또는 어떤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라든지 상황 같은 걸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항상 생각해보면서 넘어가는 식의 종교 방식. 수업에 다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물론 주는 수업 시간 언급한 내용이 주가 되겠지만 수업 시간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한번 대충 읽어보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이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자, 이때는 이제 1회독 이제 정교하죠. 정교하면서 이제 주요 키워드를 잘 잡으시고요. 수업 시간에 이제 키워드 언급할 겁니다.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암기를 하는데 암기가 덜 될 수도 있어요. 암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냥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암기는 하고자 노력하시고 시간 내에 암기 못하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시간별로 딱딱 움직여야 돼요. 그 시간 안에 못 끝내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냥 계속 매달리면 계속 딜레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해를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 점검.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 방법이지 빨리 나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밀리다 보면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면 그냥 강의 듣기 바빠요. 그냥 빨리. 강의 듣는다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한번 점검해보지 않으면 머리에 안 남아있어요. 더구나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도 머리에 잘 안 남아있는데 휘발성이 강한 지식이에요. 너무 양이 많아서. 뭐 어렵고 복잡해서. 이해를 반드시 점검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예컨대 챕터 하나 끝났죠? 챕터가 하나 끝나면 그 챕터 하나에 대해서 덮고 눈 감고 생각해 봐야 돼요. 덮어놓고. 예컨대 뭐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공부했다. 그럼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다음 장 넘어가셔야 돼요. 타일러 쭉 공부한 다음에 타일러 아저씨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뭐부터 하라고 그랬지? 교육 목표부터 먼저 잡고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경험을 선정 조직하고 평가 방안을 구현하면 돼. 이게 타일러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목표 중심으로 해야 되지? 왜 목표를 먼저 앞세워야 될까? 목표를 먼저 앞세우니까 목표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1년에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면 합리적인 모형을 하는데 이런 특징이 있는데 왜 목표를 먼저 앞세워야 될까? 누군가가 이제 친구가 나한테 물어봅니다. 야, 교육과정 개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거 목표 먼저 세우고 그러고 나서 경험 선정하고 조직하면 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누구 입장에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 타일러 모형이지. 왜? 목표 먼저 앞세웠잖아. 목표 중심 모형이잖아. 목표 중심을 앞세우면 목표를 왜 앞세워야 될 것인가?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이 목표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질문하고 질문에 답변 찾아보고 답변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아주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점검하는 거니까 점검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이제 다른 이제 모형이 있으면 또 다른 모형을 또 점검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끝날 때마다 한 1, 2분이면 끝나요. 1, 2분 간단하게 내 말로 스토리텔링 하는 식으로 말을 쭉 한번 풀어보는 거죠. 풀어서 스토리텔링 하는 식으로 쭉 이야기식으로 풀어보면서 넘어가고 이렇게 이해를 점검하면서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쉬는 시간마다 복습하는 거.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빨리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면서 이해를 점검하면서 넘어가는 이 두 가지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특히 재수생 이상이신 분들 안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착각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 이해를 점검하면서 정교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녁 시간에죠. 이제 전공하라 이거지. 전공. 저녁 먹고 전공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예컨대 이제 전공마다 좀 다른데 금요일 날 이제 전공, 하루 종일 전공 수업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목요일 될 수도 있고, 예컨대 금요일을 해봅시다. 이게 전부 다 전공입니다. 전공 수업 있죠? 전공 수업을 들어야 돼요. 전공 수업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전공이 있을 때는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쉬는 시간마다 복습하는 거. 이거 하루 양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복습, 2교시 끝나고 복습,
3교시 끝나고 복습하고 밥 먹기. 아니면 밥 먹으면서 복습하기. 또 밥 먹고 시간 남죠? 1, 2, 3교시 집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1, 2, 3교시 다시 복습 싹 끝내.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이제 오후 강의. 4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복습, 5교시 끝나고 복습, 6교시 끝나고 복습, 집에 돌아가자마자 또는 돌아가면서 4, 5, 6교시 복습. 복습이 살길이에요. 무한하게. 무한 반복해줘요. 복습. 그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여유가 있으면 다시 1, 2, 3, 4, 5, 6 전부 다 복습 싹. 가능한가? 가능하지. 왜요? 10분마다 다 복습해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많은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배웠던 것만 보는 거예요. 그날 배웠던 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만 딱 기억해서 선생님이 뭐 잡다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거 얘기할 거네. 그죠? 그거만 쭉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벌써 2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두 번 했잖아요. 그죠? 매 시간마다 해줘요. 매 시간마다. 이러면 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다. 진짜 중요하다. 이거는. 아무나한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공부 잘하고 싶으냐? 쌓아놓지 마십시오. 자꾸 쌓아놓으면 나중에 어차피 해결 안 돼요. 그때그때 해결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쭉 다시 복습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남았잖아요. 일요일 쉬고 수목토. 그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자, 교육학부터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공 먼저 해버리면 교육학은 손을 안 대요. 손을 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안 나거든요. 전공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교육학을 먼저 오전에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전공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주차다. 강의 없는 날 무한 반복 들어갑니다. 전시학습 내용 쭉 훑어보고 암기.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했던 거, 이번 주 했던 거 쭉 훑어보고 암기. 자, 1주는 교육과정 끝납니다. 우리 강의 진도표에 따르면 그냥 하면 돼요. 월요일 거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복습하고, 화요일 거 목요일 날 복습하고 끝. 했잖아요. 그죠? 이미 했기 때문에 좀 빨라집니다. 시간이. 한 3시간에 끝나요. 그냥. 사람마다 좀 다른데 3시간이면 충분할 거예요. 모자라면 토요일 날 또 하면 되지. 되면 토요일 날 빼고 4일 하고, 좀 부족하면 토요일 날 하고, 이렇게 해서 요 못한 거 토요일 날 보충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교육학 5일 아니면 교육학 4일에서 5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주차입니다. 2주차 때 교육과정 복습,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심리 들어갈 거예요. 교육심리 1 들어가 1. 그럼 교육과정 이거 20분이면 돼요. 10분에서 20분. 요거 20분에서 30분이면 끝납니다. 20분에서 30분 복습, 그 다음 나머지 교육심리. 이렇게 요 시간 정도 할애해서. 요것도 교육심리도 월요일 날 내용이 있고 화요일 날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 주는 교육과정 끝났습니다. 둘째 주는 교육심리 배웁니다. 교육심리 배울 때 교육심리 1번 1, 교육심리 1이 월요일 내용이 있고 화요일 내용이 있다 그러면 월요일 내용은 수요일 날, 화요일 내용은 목요일 날, 요 반쪽에서 하는데, 요 하기 전에, 수요일 날 하기 전에 교육과정 지난 시간 공부했던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보고. 30분이면 충분해요. 30분. 압축해서 핵심만 딱딱 보는 거, 핵심만. 다 이 정교화 하는 식으로 다 보면 안 돼요, 이때는. 여러 번 보기 위한 것이지, 눈에 익숙해지기 위한 거, 핵심 중심으로,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30분에 끝냅니다. 그 다음에 3주차가 되죠? 3주차가 되면 교육심리가 이제 강의상 끝납니다. 교육심리 2까지 가요. 교육심리 2. 교육과정, 교육심리 2. 그래서 교육심리가 끝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육심리 2가 또 월요일 내용, 화요일 내용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월요일 내용, 수요일, 화요일 내용, 목요일 날 이렇게 복습하는데, 요거 2개 또 전주 거도 복습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교육과정 1, 20분이면 끝나요. 1, 20분. 왜냐면 내가 몇 분 봤기 때문에 지금. 봤죠. 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1, 20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잡고. 요 교육심리 한 번밖에 안 봤으니까 요거 교육심리 한 20분 정도. 총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요 전주 복습하는 거. 전시학습은 가능하면 20분에서 30분에 끝내야 됩니다. 20분에 30분에 끝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번 주 배웠던 거 교육심리
월요일에 배웠던 거 수요일, 화요일 배웠던 거 목요일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4주가 됩니다. 4주가 이제 교육 방법론 넘어가죠. 쭉 하고 이제 교육 방법론, 교육과정, 교육심리 1, 교육심리 2, 교육 방법론 양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니까 감당이 되면 얘네들 시간 좀 줄이면서 복습하고, 감당이 안 되면 하나씩 떨구는 거 있잖아요. 교육과정도 이제 나가고 교육심리 1, 2, 교육방법론 이렇게 감당되면 하고 감당이 안 되면 떨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5주차도 6주차 이렇게 계속 반복. 됐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 오전 끝납니다. 오후 뭐합니까? 전공하는 거지. 저녁도 역시 전공하는 거지. 전공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계획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녁 뭐 이렇게 잡아서,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만약에 이제 토요일 날 공부 안 하면 교육학 공부 안 하면 교육학 토요일 전부 다 전공이죠. 전공. 올 전공. 만약에 교육학 해야 되겠다 싶으면 교육학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공. 그 다음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3분의 1 정도, 3분의 1은 휴식에 쉬는 시간, 3분의 2는 보충.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진짜 시간이 없다 하는 분들은 새로운 거 하시고, 예컨대 뭐 이제 육아맘이면서 일 병행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쉬는 시간 아닐 거예요. 그냥 쉬는 시간도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일요일도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나눴지만 비율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비율적으로. 이거 3시간이면 3시간 다 아마 교육학 다 못할 거예요.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그때는 뭐 2시간 정도 이렇게 줄인다든지 해서 계획표를 세워야,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요거는 일반적인 거고, 이제 공부만 하는 선생님들 입장인 거고. 그러면 이제 3분의 1은 이때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못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에서 달성하지 못한 거를 이때 일요일 날 뭐 3분의 2, 뭐 오후 저녁이든 뭐 저녁 시간을 이제 휴식 시간을 하고 오전 오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죠, 그죠? 보충해 줍니다. 보충. 부족한 거. 또 뭐 보충할 게 없으면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지. 복습. 한 번 더 복습. 그다음에 3분의 1은 쉬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요. 그냥. 뭐 자기가 뭐 좋아하는 뭐 영화를 보든지, 노래방 가서 깨악 노래를 부르든지, 춤추면서 노래하든지 쉬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 또 운동도 이제 규칙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냥 운동을 해봤자 뭐 10분, 20분 정도 걷고, 뭐 밥 먹으러 식당 갈 때 걷잖아요. 걷고 좀 뛰고, 그 다음에 뭐 줄넘기 좀 해주고, 그런 정도. 뭐 크지만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그 헬스장 가는 것도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워. 특히 시간 아깝잖아. 1시간 내내 무슨 우리가 어디 뭐 운동 선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손 운동하면 돼요. 그냥 혼자서 줄넘기 좀 하고, 그리고 걷기 좀 해주고, 계단 오를 때 뭐 우리 9층까지 올라오는 것도 엄청나 큰 운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방 무거운 거 들고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헬스장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다른 식으로 10분, 20분 정도씩만 휴지적으로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러니까 올해 그 수험생들의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올해 초수 합격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그리고 만점작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학 20점 만점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올해 좀 특이하게 그렇게 오픈형으로 쏟아져 문제를 출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올해 2022학년도 수험생 중에 그 20점 만점 합격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상할 정도로. 노량진에서 아마 저 수업 듣는 선생님들만큼 20점 만점 많이 나온 그런 없을 거야, 아마. 그리고 그것도 초수 합격생들. 초수가 재수생들 이상은 공부를 하면 돼요. 돈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야. 다 안다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초수생들은 하는 대로 이제 주는 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자꾸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수의 그 20점 만점 학생들이 되게 많았었던. 물론 이제 수석 합격생도 여러 명 나왔죠. 매년마다 수석 합격생이 나와요. 우리 그 수업 들은 선생님들 중에서 아마 내년에는 이 중에서 나올 거예요. 이 중에서 선생님 저 수석했어요.
수석이 뭐가 좋냐? 기분 좋지. 기분 아니 또 이왕이면 머리가 낫잖아요, 그죠? 꼬리보다. 기분상으로도 뭐 합격은 똑같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또 먼저 발령받을 수 있고 먼저 발령받아봤자 뭐 몇 개월 차이도 안 나겠지만 어쨌든 간에 수석 합격생도 나오고 우리는 그냥 일단 문 닫고 들어가더라도 뒤에 합격하면 된다 그만인 거죠.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됐습니다. 자, 강의 특징은 제 강의는 일단 전체 먼저 구조화를 하고요. 띵킹 맵을 통해서 전체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사를 부탁하면서 강의가 진행된다 보시고 그 다음에 구조화 자료는 내일 나갈 겁니다. 내일 아마 우리 교재도 있는데 교재도 있고 이제 구조 띵킹 맵만 따로 만들어서 내일 자료 나갈 거예요. 나가고 그리고 또 기출 문제 뭐 따로 모은 것도 이제 내일 나갈 거고 그건 내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구조를 먼저 잡고 여러분들도 구조를 먼저 잡으면 전체 윤곽이 좀 보이거든요. 이거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조 굵직굵직한 것만 기억하시고 세부 내용은 그 내일 자료 드리면 그 자료 옆에 놓고 같이 놓고 계속 같이 놓고 공부하다 보면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여러 번 보니까. 그 다음에 강의 계획은 그 강의 계획표에 있죠. 1주부터 8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강의 계획표. 자, 강의 계획표하고 자료 안내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죠. 강의 계획표 자료 먼저 보시면 이번 주는 교육 과정이고요. 다음 주 교육 심리하고 그 다음에 3주는 교육 방법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8주까지 진행이 되고 8주에 교육 연구까지 포함해서 진행합니다. 교육 연구는 1, 2월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죠. 교육 연구는 중요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봐줘야 돼요. 우리 1, 2월과 3, 4월의 가장 큰 차이점은 1, 2월은 가장 중요한 거 핵심적인 것들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살펴봐야 되겠다 하면 1, 2월 강의 들어야 되고요. 3, 4월은 그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서 1, 2월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학을 완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만 봐야 되겠다 하면 1, 2월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물론이고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학 전체를 한번 공부를 하고 끝내야 되겠다 하면 이제 3, 4월. 전체를 다 봐야 되겠다 싶으면 3, 4월이고 중요한 것만 봐야 되겠다 싶으면 1, 2월이죠. 근데 3, 4월은 많은 내용 교육 연구까지도 다루고 있잖아요. 교육 연구 1, 2월에 안 다뤄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육 연구까지 포함하게 되는 건데 3, 4월에는 전체 내용을 다 한 번씩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1, 2월처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깊게 못 들어갑니다. 그냥 1, 2월에 다뤘던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내용을 다 다뤄야 되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 3, 4월 공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잡아야 돼요. 중요한 거. 시간이 안 되면 덜 중요한 거 좀 그냥 미루고 중요한 거라도 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중요한 게 우선인 거예요. 무조건. 그 중요도는 띵킹 맵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우리가 이제 그 형사평가지에서도 중요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첨삭 과제가 3주차 때 나갑니다. 5주차 때 나가고 2번 나가요. 일단 인강생들 잘 들으세요. 인강생들은 그 밑에 보시면 인강생 첨삭 안내가 있죠. 과제 제출이 전주수 교육학 논술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해서 우수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우수 회원으로 등급해달라고 하면 거기 3, 4월 교육학 논술 연습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 게시판에다가 글을 써서 올립니다. 올리는데 거기 2번에 보면 이름하고 전공을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수기로 작성해서 세 번째 수기로 작성한 다음에 이미지 파일 올리고 그다음 PDF 같이 두 개 이미지 파일 붙이고 PDF 첨부하세요. JPG JPD 이런 거 하지 마시고 PDF 파일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화질 한번 확인하고 올렸으면 화질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화질을 확인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보이면 제가 안 보이면 첨삭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글자가 잘 해독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공지사항 잘 읽어보시고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지키면
글자 크게 잘 나와요. 예. 인강생분들 좀 주의하시고 또 기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꼭 기간 내에 올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계속 매달려야 되니까 다른 거 못합니다. 꼭 딱 기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간 안에 올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댓글로 이제 첨삭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직강생분들은 여기 앞에 그 다음에 첨삭과제 나갈 때 다시 안내해드리겠지만 앞에다가 오셔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냥.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이제 그 수업 들으신 선생님은 온라인 따로 이메일 따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메일로 온라인생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강은 첨삭 게시판, 직강은 직접 제출. 그리고 직영상 선생님들은 직영상 교실 앞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돼요. 다음 저 오픈형 사례 연습 심화판 있죠. 프린트 요건 수업 진행하면서 이따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 4월 교육 형사평가 부분 보십시다. 형사평가 보시면 심화 이론의 주요 쟁점 이것만 알고 가자 해서 쭉 아는데 세 번째 보시면 이제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과 부르는 내용 모형 옆에 체크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음에 타바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체크되어 있죠.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모형 체크되어 있죠. 요 체크되어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표시예요. 훨씬 중요하다. 체크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중시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이제 쭉 형사평가 문제지가 있죠. 그래서 공부한 다음에 이제 한번 복습할 때 이거 딱 펼쳐놓고 내가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돼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점검용으로 또 요걸 잘 활용하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 요거 공부한 것을 요거 펼쳐놓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용도로 자주 활용해서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스터디를 안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거라도 놓고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스터디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합격 카드 있죠. 합격 카드. 합격 카드는 쉬는 시간에 오늘 끝날 때까지 쉬는 시간 앞에 제출해 주세요. 여기 앞에다가 그 직영상 선생님은 거기 앞에 교실 앞에 책상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밑에서 세 번째 칸 보시면 스터디 조직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신청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셔서 신청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해 주시고 팀원이 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별도로 써주시면 그분하고 이제 맺어 드리도록 하고요. 1, 2월 스터디에 신청하시는 선생님들 1, 2월하고 나는 이제 3, 4월 좀 다른 분하고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분하고 해도 돼요. 남들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좋으면 뭐 같이 하시면 서로 의견 물어보고 우리 같이 할까 한번 그럼 누구 이름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 그냥 나는 다시 할래 그럼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3번에 3번 4번 그런 거 잘 체크해 주시면 가능하면 이제 넣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또 잘 맞아야 되거든요. 4명씩 조직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또 요 사항이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딱 이게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넣지만 원하는 사항들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기타 사항에 뭐 성실한 사람 해주세요. 성격이 좋은 애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저는 몰라요. 누가 성실한지 누가 성격이 좋은지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말고 나머지 다른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뭐 남자, 뭐 재수생, 뭐 어떤 전공, 뭐 그런 거는 이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보면 알게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가능하지만 내면에 있는 거는 저는 몰라요. 그 사람은 내면에 있는 거. 또 여성하고 해주세요, 남성하고 해주세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중성인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여자끼리 하고 싶었는데 여자끼리 했는데 이름이 여성 또는 중성이라서 봤더니 남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스터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될 것인가? 요거는 그냥 선택이에요. 선택. 필수는 아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남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면 스터디 하시고 혼자 하는 거 좋아하면 스터디 안 하고 저는 스타일을 혼자 하는 거 좋아해요. 그냥 남하고 어울리고 그 시간 아깝고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좋고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누구나 어떤 것이 정답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남하고 얘기하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됐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만 쉬고 이제 뭐 강의하는 게 없으니까 10분 정도만 쉬고 진행하도록 하죠.